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에는 진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시 한 편을 같이 볼 거예요.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작품인데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세상에서 제일 감동적인 나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테니까 다들 한번 집중해 봅시다. 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살다 보면 진짜 막 휘청거리고 나 어떡하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딱 붙잡아줬어요? 아니면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했나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누구 한 명쯤 아니면 어떤 순간 하나쯤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두고 오늘 시를 따라와 보세요. 그럼 느낌이 완전 다를걸요. 오늘 우리가 배울 시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버팀목입니다. 원래 뜻은 저기 그림처럼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다 세워두는 나무, 지지대 같은 거죠. 근데 이 시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넓어져요. 비유적인 의미로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견디게 해주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시는 바로 그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의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제목이 산나무 대 죽은 나무라니? 뭔가 이상하죠? 이 이상한 동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 자, 여기서 태풍이 진짜 태풍일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보통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련, 고난 같은 거예요. 이 태풍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걸 누군가 다시 심어줬지만 지금 혼자서는 서 있기가 너무 힘든 상태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대비가 나와요. 한쪽에는 산 나무가 있어요. 분명 살아있긴 한데 태풍 때문에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한 존재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죽은 나무, 즉 버팀목으로 쓰이는 그냥 네모난 강목이 있어요. 생명은 없지만 쓰러진 나무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희생적인 존재인 거예요. 바로 이 구절, 이게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게 생명도 없는 죽은 나무한테 기대서 다시 일어선다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 둘이 그냥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엄청난 광유로 발전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 시의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버팀목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사라진 것의 엄청난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버팀목 덕분에 산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시인은 이 상황을 죽음의 빚진 채라고 표현해요. 죽은 나무한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 힘으로 다시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땅속으로 단단하게 잔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나면 비 맞고 바람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찬 나무가 이제 혼자 설 수 있게 되니까 조용히 사라져주는 거죠. 진짜 끝까지 희생적인 존재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 시의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잘 들어봐요. 버팀목이 썩어서 사라졌잖아요. 그쵸? 근데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엥? 이게 무슨 소리야? 사라졌는데 어떻게 버텨줘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던 그 나무 막대기는 없어졌지만 그 버팀목이 줬던 그 따뜻한 기억, 그 힘, 그게 이제 나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버팀목이 된 거라는 뜻이에요. 와, 대단하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문학에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엄청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사라진 것이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된다는 생각. 이게 이 시가 가진 가장 빛나는 통찰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지지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진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나아가는지 볼까요? 지금까지는 나무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의 이야기였죠. 이제 시인의 시선이 우리들, 즉 사람 사는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깨닫게 하는 거,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유추라고 해요. 시인이 자기 삶을 쓱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막 비틀비틀 길을 갈 때 나를 버티게 해준 존재들이 누구였나 하고 떠올려 보니까 바로 죽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곁에 없는 이웃들이었던 거죠. 아버지나 이웃들은 지금 눈앞에 없잖아요. 즉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주셨던 사랑과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단단하게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시가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에 나를 지탱해줬던 버팀목들을 떠올린 시인은 이제 자신의 미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그건 바로 나도 이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겠다는 깨달음입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이죠. 아빠가 그리고 이웃들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가 말하는 핵심을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버팀목이 되는 삶의 아주 아름다운 순환이죠. 보세요. 1단계,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2단계, 그 고마움과 힘을 내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강해진 내가 이제 다른 힘든 사람에게 가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멋진 삶의 방식 아니에요? 이게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렇게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여러분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나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버팀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